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다들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또 시장이 약간의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정반대로 또 시장이 양호하게 긍정적이게 잘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의 하락의 원인이었던 중국발 리스크가 오늘의 중국발 호재로 둔갑하면서 일단 시장이 반등을 해 주었는데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세용지마가 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점심시간 이후죠. 점심시간 이후에 중국 방역 당국에서 관련된 코로나 브리핑을 한다, 방역 관련된 브리핑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중국 항생 지수가 그리고 중국 시장이 뜨겁게 반등을 해준 덕에 국내 증시도 나스닥 선물도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흘러갔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또 영상을 부랴부랴 찍고 있는데 벌써 11시가 훌쩍 넘어버린 시간인 것 같네요. 빨리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애를 키우다 보니까 참 그러는 것 같아요. 돌발적인 일들도 발생을 하고 또 어디를 가야 되는 일이라든지 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영상이 가끔 제때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제 중국발 리스크가 오늘의 중국발 호재로 중국 전차 제로 코로나는 완화될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파월 연설과 연준 정책 방향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성장주보단 중국 그리고 리튬 및 메타 네옴시티 정도 일단 시장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 관련해서는 밑에 코멘트를 한 번 더 달았지만은 시간이 나면 또 카페에 정리를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 봅시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각 국가마다 이 시차는 있겠지만 이게 코로나가 거의 대부분 다 정상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저도 지금 코로나를 느끼는 감정은 그냥 감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이를 막아놨기 때문에 이 응축된 에너지가 얼마나 클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중국 소비주라든지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은 정말이지 반등 없이 2, 3년간 바닥권을 빡빡 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응축력이 그 힘의 응축이 그리고 더 이상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저는 버티지 못하고 다 떠나갔지 않았을까 아니면 포기하고 그냥 방관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는 저는 메가톤급 제로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바닥권에서 움직였지만 분명히 기회는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 섹터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고 봐볼 생각입니다. 본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어디 저기 아프리카의 가나라든지 콩고라든지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 세계 경제의 2위인 경제 대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파급력은 저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어제는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는데 또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월등히 많고요. 하루하루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요즘 며칠은 큰 시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안정화를 계속 찾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빠져도 원달러 환율의 안정을 찾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백지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일은 그러한 이유로 국내 장도 그리고 미국 시장도 하락을 보였고 여기에 더해 파월 의장의 연설 일정 전 자꾸 블라드 총재가 나서서 시장에 초를 치고 있다 보니 어제 미 증시는 낙폭을 확대한 하고 마감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어제 하락의 원인이 오늘은 시장의 전화위복이 되어 오히려 항생을 장중 4%까지 그리고 국내 증시도 반등을 만들어준 재료가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방역 관련 방침에 대한 발표 등이 코로나 확산에도 제로 코로나 정책은 완화될 기미가 보인다. 그리고 시위 확산에 민심 달래기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3년이라는 그리고 중국과 같은 대국이 시장을 막아놨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응축된 에너지는 어마무시할 것이라고 판단이 된 바 이쪽 테마 또한 비교적 시장에 크게 다가올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네요. 대내외를 다 막아놨기 때문에 대내외를 다 풀어버리면 민심을 달래는 시점에 가장 좋은 약은 저는 미디어고 엔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비 진작 등등이지 않나, 그런 게 당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기류가 추후 한한령 관련 및 중국 소비주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바람을 불어줄 테마가 될 것이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던 하루입니다. 그 외 시장은 강했으나 마땅히 볼만한 종목은 그다지 많이 보이지는 않았던 시장이고요. 전부 당일 개별 이슈, 동반 상승 흐름 섹터에 리튬 섹터만 매우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경동 인베스트먼트가 장중 다시 한번 좀 쳤었죠. 거의 10몇 프로까지 올랐다가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 이 종목이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시장은 다시 말하지만은 대형주 장세가 끝났습니다. 네, 중소형주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중대형주 단에서는 현대로템과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지금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하면 사실 그닥 뭐 강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종목군들이 많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중소형주 단에서 집중을 하는 게 수익률 게임에서는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테마가 존재하는데 이거는 그냥 영상으로 다 녹여내도록 하죠. 자, 오늘 3,000장 제약이 저도 매매를 해서 수익을 실현했던 종목인데요.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종목을 먼저 한번 보죠. 하나하나씩. 3,000당 제약. 자, 블랙퍼스트 바이오 시밀러를 임상 3상을 지난 7월 달에 완료를 한 이후에 그러한 후속 조치가 계약으로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저도 회원님들한테 이 종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통상 이런 종목군들 매매 포지션을 잡을 때는 어느 시점에서 보는 게 좋냐, 9시 반 이후에 10시를 기점으로 더 이상 저점을 낮추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러한 부분이 좋은 매수 타점이 많이 됩니다. 그런 판단을 언제 하냐, 재료가 강하다라고 느꼈을 때 하는 건데요. 연매출 12조짜리 블랙퍼스트 이 신약의 바이오 시밀러스를 그래도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이 이 주가에 작용을 했고, 시가 자체가 돌파죠. 돌파에 시가가 출발하고 나서 이 구간을 박스권을 회복하고 올라가는 시점이 굉장히 이 종목을 강하게 올렸다라고 보여지고, 코스닥 150 업종이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들어온 흐름도 저는 일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상승이 좀 나와줬고요. 이게 뭐 다시 뚫고 뭐 위에까지 간다라기보다는 내일 하루 정도까지 뭐 흐름이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드는 종목이다 정도 보여주고요.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간 종목 중에 뭐 대창 솔루션은 특별하게 코멘트를 하긴 좀 그렇고, 네, 아시아나 IDT 또한 뭐 특별하게 코멘트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전에 영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수용한다라는,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강하게 좀 올랐다라고 보여주고, 어제도 포스코엠텍이 거래대금이 4천억이 나왔는데 오늘도 4천억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리튬 염호 관련해서 사실 리튬으로는 엮이지는 않은데, 이 재건 쪽에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970조 규모의 재건 사업에 뭐 참여를 한다, 뭐 그런 이슈. 그 다음에 사우디에서 포스코와 첨단 철강 산업의 협력을 꾀하고 있다. 뭐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엮이면서 재건과 네옴시티와 염호까지 쌍거리로 엮여서 오늘까지 강세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사실 그런 연유가 염호로 올라갔다면 전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염호가 아니라 이 재건과 철강으로 아무튼 복합적으로 좀 올라간 것 같아요. 과거에도 한번 칠 때 매우 강렬하게 움직였던 끼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도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보통은 그렇죠. 한 이틀 치고 눌리고, 이틀, 이때도 올라갈 때도 한 이틀 강하게 치고 눌리고, 이틀 강하게 상승하고 눌려버리고, 그런 특성이 있는 종목이라 또 내일 올라가면 당겨가야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강하게 거래대금이 지금 8천억이 들어왔다 라는 거는 눌려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입각해서 추후에도 좀 봐볼 필요는 있는 것 같네요. 몇 개 거래대금 상위 종목 몇 개 봤고요.
대형주들 몇 개 보죠. 현대로템. 오늘 방산주, 항공주가 무지 좋았는데 어제 우주항공 관련해서 우주항공 뭐야? 기억이 안 나지? 한국항공우주. 항공우주가 사실은 우주항공 이슈도 있겠지만은 카이 관련해서 KA-50 그 전투기 구매에 대해서 1조 2천억의 선불을 카이에 입금을 먼저 했다라는 이슈가 시장에 나오면서 더 강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해준 것 같고, 방산 쪽, 우주항공 쪽 윤 대통령의 이 우주항공청 관련된 이슈가 오늘까지 좀 영향을 미치면서 좀 강하게 올라갔는데, 에피시스템이 대장이죠. 음봉 매집 성격으로 해서 올라왔고, 지금 또 강한 거래 대금이 붙었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뭐 이런 자리 눌림에서 눌렸다 다시 올라가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좋긴 하지만은 이게 당장에 뭔가 모멘텀이 나오고 그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끝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좀 보고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고는 쉽지는 않고요.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 2차전지 종목군들 한번 쭉 보면은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그거는 차츰 카페 하나 제가 올려드리고요.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은 조금 엉거주춤한 상태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 수급은 여전히 강합니다.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면 여전히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삼성 SDI도 사실은 11월 전에 뭔가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발표가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 11월인데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삼진 L&D가 그런 모멘텀으로 좀 올랐었죠. 삼성 SDI의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올랐었는데, 발표를 하게 된다면 이게 움직일 것이고, 내일까지가 일단은 11월이기 때문에 발표가 나오는지 정도는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를 볼게요.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어쩌면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연말에 염호에 대한 엄청난 메리트가 이제 세상에 부각이 되고 있고,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매일같이 만들어 놓은 이 매물대가 돌파가 되게 된다면 여기에서부터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될 건데요. 과거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매물대 구간에서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돌파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전부 다 이런 매물대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들을 주식은 항상 겪게 됩니다. 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항상 겪게 되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좀 크죠. 20조나 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물을 옆으로 소화하고 있다가 이런 종목이 들게 되면 횡보의 길이가 길면 상승의 길이도 길다라는 관점 속에서 이게 돌파가 되면 이만큼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면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33만원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가로 1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일정 부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는 봐도 될 것 같고, 예기치 않게 급락이 나온다면 그냥 잡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내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세비캠이라든지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까지 좀 기다려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바닥을 좀 잡는지 정도 체크해 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사실 뭐 폐배터리라든지 엄청 뜨거웠지만은 지금은 쏙 들어갔죠. 전부 다 리튬의 시장이 뭐 거의 매료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 어제 상한가를 갔던 경동 인베스트먼트가 있습니다. 오늘 뭐 여러 차례 매매를 해서 뭐 수익으로 잘 나오기는 한 종목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그 투자 경고에 좀 들어갔죠. 투자 경고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밀렸는데요. 이런 갭 구간들이 좀 존재합니다.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좀 보고 있냐면, 워낙 종목군들이 이 끼들이 다분해 가지고, 네, 끼들이 이렇게 쌍봉 만들고 밀려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 힘들이 너무 세서, 이 리튬 관련 종목군들이 워낙 세다 보니까 좀 보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장중에 이 킹살만 항공, 그 킹살만 공항 뭐 1300조라고 좀 띄우면서 굉장히 좀 뜨거운데요. 한국 종합기술이 과거 이제 신공항 관련할 때 이때 특징주를 붙였죠. 신공항 관련해서 공항건설 뭐 해가지고 좀 올랐었는데요. 저도 오늘 매매는 한국종합기술을 좀 들어가서 이 구간에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VI 풀릴 때 들어가서 이 파동 먹고 좀 매도를 했는데, 일단은 이쪽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엄청난 금액을 적어놨는데 사실 상한가가 안 나왔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좀 의아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기산텔레콤이 재무는 좀 안 좋은데, 재무는 상당히 좀 껄끄럽죠. 지난번에 이렇게 두드러 맞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과거 이쪽 사우디 쪽 공항청과 수주 이력이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일단 움직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지켜는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가 많이 들어왔고, 다시 킹살만 공항 이슈가 나온다면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뭐 포인트 잡아놓고 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택 관련해서 장관이 오는 날인데 오후 4시에 일정이다 보니까 장중에는 좀 밀렸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코오롱 글로벌이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좀 오르긴 했지만은 장중에 종목군들이 다 밀렸다가 좀 올라서 따로 이쪽은 대응은 하지 않았고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제 이 모듈러 주택은 당장 네옴시티보다도 우크라이나 재건이 또 이슈화가 될 때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드네요. 우크라이나 재건 때. 그러면은 코오롱 글로벌 이쪽도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은 상태로 움직이고 이 장기 박스권 언저리에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얘는 내려온다면 저는 한 번 정도 봐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듈러 주택에서는 코오롱 글로벌과 SY를 이제부터는 중점적으로 대장주였기 때문에 좀 체크는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종목 안에서. 그리고 오늘 웰크론 한택이 단기과열 중에 올라왔다가 오늘까지 시세를 줬는데 박스권을 돌파하고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사막에 건설을 지으려면 이 수처리는 필수다라는 개념으로 올라갔다면 이런 식의 흐름도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조정을 지금부터는 충분히 기다려보는 전략으로도 대응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웰크론 한택이 올라가니까 태경 PK가 같이 동반해서 좀 올라갔는데, 이쪽 수처리 쪽 섹터도 지금 차트의 위치가 굉장히 높지만은 다 신고가를 칠 준비를 하고 있어서 관심 있게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오늘 맥스트를 저는 추천을 좀 했었는데요. 맥스트를 근데 이제 매수가를 터치를 못하는 바람에 뭐 조금 아쉬웠긴 한데요. 저는 맥스트도 눌림 구간에서 메타버스의 대장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눌림 구간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CES도 있고
CES도 있고 그 다음에 애플도 있겠죠. CES에서 참가하는 대기업들이 누군지, 뭐 구글 당연히 오면 이런 종목도 일부 잡아서 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맥스도 당연히 봐야 되고, MP 뭐 덱스터가 있는데요. 이쪽은 사실 MP는 잘 모르겠고,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한령 이슈가 또 풀리게 된다면 또 좋은 모습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떨어지면 다 매수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뉴프렉스 굉장히 세게 움직이죠. 많이 밀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무가가 최근에 신고가를 만들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외에서 전환사채 그 신주인수권 행사가 좀 78억이 나왔어요. 시가총액이 250억이죠. 그리고 유통비율이 전체의 한 65% 정도, 60% 정도가 유통 비율로 잡히기 때문에 그럼 60% 하면은 시가총액이 대충 1600억에서 72억이 나온다라고 봐야죠. 적은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은 물량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5% 정도, 유통 비율에서 5% 정도 물량이기 때문에 좀 밀릴 수는 있는데, 강력한 박스권을 돌파한 시점에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고, 과거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KPF라는 종목에서도 나왔습니다. 전환사채 이슈로 밀리면은 매수 관점이었어요. 그때도 저는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기 때문에 회원님들한테 뭐 이런 비슷한 겁니다. 강하게 돌파, 전환사채 이슈 하락, 상승의 매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도 비슷한 관점에서 전환사채 하락, 매수, 반등의 매도 하면 좋은 매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뭐 시장에서 뭐 다른 거는 집어치우고 가장 중요했던 테마가 아마 중국 주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백지혁명, 백지혁명이라고 지금 불리우는 중국의 바람 속에서 민심을 잡기 위한 코로나 정상화는 진행 중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정말 많이 밀렸죠. 완전 골파기 흐름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장기 평선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밀렸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기준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을 기준 잡고, 코스맥스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무겁기 때문에 약간 패스를 해보고요. 오늘 청단글로벌을 추천을 드리면서도 청단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크게 보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서 긍정적인 종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는 종목 안에서는 청담글로벌을 보면 될 것 같고요. 밀렸을 때 테마 쪽으로는 한국 화장품 제조 등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도 이 매번 중국 이슈만 나왔다면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갔던 끼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한번 발동을 걸었고, 한번 이런 식의 발동을 걸었고, 그 다음에 좀 눌림 이후에 재차 반등을 해준다면 이런 끼 있는 종목 안에서 반등이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려아연 지분 경쟁 관련해서 영풍은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풍 정밀이 그러면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지 구간이 내려오는 거 확인할 필요는 있고요. 제가 다이나믹 디자인을 조금 강조를 해놔서 그리고 어제 영상에 중간에 찍었던 거에 뭐 단가가 뭐 나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서 한번 이것만 설명을 드리면요.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끼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끼가 있고요. 매매를 잘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종가에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매수는 안 하고, 이것도 오전에 같이 매매를 좀 들어갔었던 종목이고요. 뭐 매수는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일단은 팔고 나머지를 좀 팔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종목인 것 같아요. 수익률이
그래도 한 10% 좀 안 되게 나왔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고요.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환사채를 먹고 강한 거래량을 튀우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 이렇게 쉬다가 이렇게 드는 모습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죽어버린다면 또 차익 매물을 출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료 가치를 좀 판단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니켈 관련된 사업 확장 이슈를 붙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니켈 관련된 이슈가 동반해서 나오느냐,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니켈이라는 코멘트가 시장에 나와야 오히려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니켈 이슈가 나오는지 체크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장비 국산화 이슈가 좀 불었는데요. 바닥에서 좀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좀 들어온 부분, 이 부분은 좋아 보입니다. 기사, 아침에 기사에 좀 나왔던 내용에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기사 내에 있다 보니까 좀 강했던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좀 실렸다라는 점 하나는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 종목 등록해 놓으시고 좀 눌릴 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밀렸죠. 신규 상장하고 6만원권에서 만원까지 밀렸기 때문에 많이 밀린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는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발생한 종목이구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 해서 라이브 방송 가입은 마무리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늦은 시간에 영상을 올렸는데 또 늦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장국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